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의 최우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도를 잘 잡습니다. 구도 잡는 방법, 이거 하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그림의 고수가 되는 좋은 방법, 구도 잡기입니다. 이 구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라는 것은 늘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늘 새롭고 또 어떻게 보면 깨어진 구도가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은 항상 이 구도를 깨고 싶어서 안달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소개할 방법은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 불편하지 않을 확률이 많은 방법입니다. 불편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짠짠, 바로 3분할법입니다.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분할법은 간단합니다. 가로 3분할, 세로 3분할. 그러면 총 9등분이 나오잖아요. 3분할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자, 4개의 교점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풍경을 많이 그릴 때에 자, 이쪽 교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를 주인공을 한번 배치시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상부 요 위에 라인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산의 스카이 라인이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4개의 교점이었습니다. 이 4개의 교점을 스윗 스팟이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우하단에 있는 교점에 이 메인 주인공을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배치한 것이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 이 하단에 있는 가로선을 전체적인 이 땅의 지평선에 같이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산의 스카이라인 있죠? 이 상부의 라인과 같이 이번에도 매칭을 해놨습니다. 이 스팟, 스윗스팟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만 들어가도 되겠고요. 또는 이 2개의 점을 활용해서 오히려 수직적인 선형을 더 맞춰가도 좋을 겁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3분할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한 1년 전에 가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화면에 다 안 나오네요. 저는 어떻게 과연 이 3분할법을 활용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로 그린 그림이었고 가을에 이 아주 곡식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저는 3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랫부분의 베이스라인, 이것을 3분할을 두면 이렇게 배치가 됐겠죠. 그랬을 때에 아래 하단 부분에 이 구조적인 라인을 배치해서 안정화를 도모했고요. 나머지 3분의 2 지점을 하늘로 완벽하게 오픈시켜서 표현해 놨습니다. 세로 보실까요? 세로 중에서 오른쪽에 이 마을을 이 교점이라고 하죠. 이 스윗스팟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내 그림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안정감을 추구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사진 찍을 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어떤 격자 무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 3분할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먼저 정확한 위치에 원하는 바대로의 안정적인 위치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사진을 한번 보고 그려보십시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3분할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을 한번 쭉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팁다운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선이 있잖아요. 이 가로선은 여러분들이 풍경이든 어반이든 다양한 그림을 그릴 때에 가로선에는 대부분 지평선이라든지 당연히 수평선도 있겠죠. 산 또는 건물의 스카이라인, 건물 바닥 라인, 도로 라인, 소실점 이런 것들이 가로선에 찍힐 수가 있을 거고요. 세로선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그리거나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을 그리거나 중요한 빌딩, 나무, 탑
이런 것들을 그릴 때에 이 세로운 선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스위스팟, 이 네 개의 교차점, 여기다 두면 참 이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풍경을 그릴 때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바닥, 이 라인에 어떤 구조면들이 있겠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리고 싶은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 스위스팟에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의 배치를 두고 가로선은 이 집을 기준으로 하는 이 약간의 지평선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조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상부에 있는 가로 라인은 산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선, 세로선에 이 주인공들을 잘 배치를 하면서 구조적인 안정감, 구도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항상 그리다 보면 특히 풍경 어반 스케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장면을 보고서 먼저 잡아야 될 것은 내 화면에 이렇게 3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위스팟에 내가 어떤 걸 배치해야 될 것인지를 내 주인공을 먼저 잡아두는 거죠. 어떤 풍경에 나무 하나가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는 이 라인에 산의 스카이 라인을 두겠습니다. 산이 다양한 산세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경사를 지고서 제일 앞에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타인 나무가 여기서부터 스위스팟을 거쳐서 이 세로 라인에 굵직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나무 그리는 방법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 스위스팟의 이 가로 세로 라인에 이 나무를 배치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구조적인 부분,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바닷가 많이 그리고 늘 바닷가에서 등장하는 것은 등대입니다. 등대를 항상 그릴 때 어떤 주인공들을 그릴 때 내 화면에 가운데만 배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박스에 갇힌 것 같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두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왼편의 스위스팟의 등대를 거대하게 놔볼 텐데, 등대하면 먼저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다의 수평선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웬만하면 이 베이스 라인에 두십시오. 그리고 등대를 그어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쳐서 가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나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과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구조선들을 이렇게 배치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가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라인을 어디다 한번 더 보냐 하면 위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위쪽에 지평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스위스팟의 주인공은 이런 시골의 집이에요.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원의 풍경이 되겠죠. 간단하게 보면 내 오늘의 스위스팟에 이 집이 주인공이 됐고, 상부의 중요한 구조 라인은 이 상부 라인의 가로선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땅의 모습들이 넓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베이스라인에만 구조를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가을 햇볕이 아주 내리쬐는 전원 마을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세로를 한번 해볼게요. 세로 도화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3분할법의 선들을 그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경우의 그림들도 많이 그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차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라인을 상부 라인으로 둬볼게요. 전차는 제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이쪽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오늘 그냥 빨리빨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차를 먼저 왼쪽에 있는 스위스팟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 전차와 같이 엮여서 이 부분에다가 나의 오늘의 주요한 가로선의 구조선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뭔가 이제는 조금 식상하면 이런 이제 대각선들을 많이 좀 활용합니다. 도로에 있는 대각선들, 그 다음에 이런 레일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스위스팟 어딘가에는 좀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도
표현해 봅니다. 이 주인공은 오늘 얘예요. 예, 아주 강렬한 빨간색 전차. 예.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반복돼서 보시는 것은 이 스윗 스팟 네 군데의 내 오늘의 주인공을 걸쳐서 할 수도 있고 또 단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저기 멀리 그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보는 것 같은 장면이죠. 자, 이런 구성들을 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내 주인공을 이런 스위스팟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상부에 주요한 구조의 선들을 배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바닷가들을 조금 많이 그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닷가 그리실 때에 바닷가의 그 해수욕장의 해안선들을 많이 좀 그리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해안에 있는 마을과 함께 바닷가를 그리는 것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3분할 그어주시고요. 저 바닷가의 수평선 먼저 그리시고 끼룩끼룩 갈매기 날죠. 이 바닷가 마을들이 대부분 뭔가 이렇게 기와지붕, 처마지붕 이런 선들이 있고요. 돌담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처마 밑은 강한 음영이 들어지고 드리워지고 이런 스위스팟에는 좀 더 뭔가 큰 나무가 있다면 좋겠죠. 주요한 수평선을 제일 위에 라인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고 마을의 처마 라인이죠. 이 라인을 아래 베이스 라인에 뒀다는 것. 그리고 세로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눈의 시선이 좀 끌려줄기를 바라는 요소들을 이렇게 스위스팟 안에 배치했다는 것.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도시의 거리에 대한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분할을 먼저 잡으시고요. 거리를 잡으실 때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일단 거리에 보여지는 뷰가 일소점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투시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투시형 구도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데 그 투시형 구도의 가장 베이스 라인이 되어 있는 이 아래 라인 부분에 대부분의 일소점 소실점을 잡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소점을 여기다 찍고요. 이 소점에 있는 배열들을 한번 해볼게요. 건물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주 주요한 오늘의 장면에 스타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오래된 건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주인공을 하나 넣고요. 오른쪽에 가로등의 배치, 그리고 주요한 건물 이렇게 배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라인, 이 베이스 라인 이 부분에 소실점을 하나 배치를 했고요. 그 배치된 곳에 기본 선을 잡고서 갔더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약간 언밸런스하게 구도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도로를 그릴 때 가장 재밌는 게요. 누구나 그려도 다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가로에 대한 배치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도로는 어쩔 수 없이 소실점에 투시가 생기다 보니 대각선에 강력한 선들이 생깁니다. 이 대각선이 그림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사람, 동물 이런 스타들을 배치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스팟의 이 세로 라인에 오늘의 주인공을 배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반려동물 한번 가보시죠. 인물, 동물을 그릴 때는 뭔가 좀 더 덩어리감 있게 확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더 좋습니다. 차에 올라타 있는 강아지입니다. 이 스위스팟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어딘가에는 저기 멀리 보이는 어떤 건물들. 자, 자동차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차를 좀 아래 부분에 더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로 바퀴 라인이 만들어지게 하고 자동차의 핵심적인 무게감이 있는 곳을 이 스위스팟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지금 무게중심이 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라인에 모든 것들을 한번 배치해 보시죠. 자, 오늘 스위스팟 여기에는 아주 오늘 내가 그리고 싶은 작정하고 그리고 싶은 창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를 나의 주인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자, 보십시오. 자,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쭉 뭐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보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구두는 깨질 때 고수의 향기가 풍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강한 사선으로 테이블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카페 앉아가지고 이런 배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깨보는 것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동안 우러러봤던 그림 고수들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고 눈으로 3분할선을 그려보십시오. 대부분 이 구도 안에 있을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그림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